올해는 농가에서 노린재 피해가 많았습니다. 노린재 피해와 대책을 관행재배와 유기재배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하고자 합니다. 배나무 노린재의 종류와 방제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에무니고리 장잎노린재입니다. 혹시 과실과 잎에서 이런 증상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바로 에무니고리 장잎노린재의 피해를 입은 모습입니다. 에무니고리 장잎노린재는 1년에 4회에서 5회 성충이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배나무 휴면 눈에서 알로 올동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비늘잎, 즉 잎편이 떨어질 무렵에 에무니고리 장잎노린재는 부화하여 어린 약충이 됩니다. 배나무의 경우 보통 꽃피기 전인 4월 상순에 이 시기가 알에서 부화하는 시기입니다. 부화한 약충은 거의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을 만큼 작지만 매우 빨리 움직입니다. 이 약충 시기에 어린 배나무 조직을 가해하기 때문에 피해가 심한 농가가 많습니다. 5월에 성충이 되는데 성충은 채소와 잡초로 이동을 하기도 합니다. 주로 우리나라와 중국, 유럽에 4월에서 6월경에 관찰이 많은 편입니다. 에무니고리 장잎노린재는 주변에 포도와 감나무가 있으면 발생이 많이 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약재 방제는 개화 전에 살포를 하면 방제 효과가 좋은 편입니다. 특히 가총엽에 노린재 피해가 많이 확인된 경우에는 어린 과실에 피해가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과할 때 신경을 써서 솎아줘야 합니다. 이렇게 과실이 움푹 패인 피해가 많지 않으셨나요? 과실의 노린재 피해는 봉지 씌우기가 늦은 상태에서 주로 발생하기 쉽습니다. 겨울철 온난화로 인해서 노린재 활동이 활발해지는 까닭에 올해 유기재배지와 관행재배에서도 노린재의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썩덕나무 노린재는 1년에 한 번 내지는 2번 정도 성충이 발생하며 4월부터 월동처에서 나와서 어린 과실을 가해합니다. 이후 알을 낳고 약 60일 정도 지난 다음 성충이 됩니다. 대개 7월부터 10월까지 과실에 피해를 많이 줍니다. 그러다가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월동 장소가 되는 낙엽더미나 시설물로 이동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갈색날개 노린재입니다. 연 2회 발생하며 4월부터 월동처에서 나와 어린 과실을 가해하게 됩니다. 이후 알을 낳고 약 55일 정도 지난 다음 성충이 됩니다. 대개 7월부터 10월까지 과실에 피해를 많이 주게 됩니다. 그러다가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월동 장소가 되는 낙엽더미나 시설물로 이동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안락수염 노린재입니다. 앞서 설명한 썩덕나무 노린재와 갈색날개 노린재처럼 연 2회 발생하며 4월부터 월동처에서 나와서 어린 과실을 가해합니다. 그 이후에 알을 낳고 약 60일 정도 지난 다음 성충이 됩니다. 대개 7월부터 10월까지 과실에 피해를 많이 주게 됩니다. 또한 콩가, 화분가, 십자가 작물도 폭넓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월동 장소가 되는 낙엽더미나 시설물로 이동해서 월동을 하게 됩니다. 노린재 방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살충제로 방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노린재 방제는 이동성이 낮은 약충 단계에서는 방제 약제를 충분하게 부착할 수 있게 하고, 이동성이 높은 성충 단계에서는 과온으로 유입되는 시기에 잘 맞춰서 가소원 주변을 집중적으로 살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봉지 씌우는 시기가 너무 늦지 않도록 해서 6월 중순까지 봉지 씌우기를 마치도록 합니다. 집합 페로몬을 이용할 경우에는 가소원 예각에서 15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집합 페로몬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방안으로서 이용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약제에 대한 설명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생물 방제로 사용되는 천적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뚱보 기생파리와 알 기생벌입니다. 이들은 노란색 꽃을 좋아하여 노란색 꽃이 피는 잡초나 꽃이 있을 경우에 일정 수준으로 밀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가운데 사진을 보시면 노린재 약충 등 쪽에 타원형의 알이 보일 겁니다. 바로 뚱보 기생파리의 알입니다. 뚱보 기생파리는 노린재 몸에 알을 낳고 알이 부화하게 되면 몸속으로 들어가서 기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물 다양성이 유지되어야 유기재배나 친환경 관리에 있어서 유리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은 바가 있는데 여기서 그런 것들을 실감하게 됩니다. 노린재는 농약으로 방제가 어려운 측면이 많습니다. 잘 도망가고 죽은 듯 보이지만 기절한 상태가 많아서 불과 하루나 이틀 지나면 다시 살아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유입이 많기 때문에 방제가 참 어렵습니다. 성충들은 방제 효과가 낮으며 알에서 나온 약충들은 이동성이 낮아서 비교적 방제 효과가 높습니다. 또한 좋은 방제 효과를 보려면 약제 잔여 기간이 긴 약제가 좋습니다. 노린재 약제 효과는 죽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오지 못하게 하는 기피 효과가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노린재를 어떻게 방제해야 될까요? 노린재는 자신이 섭취하는 식물에 산란할 뿐만 아니라 후손들 간의 경쟁과 천적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기주식물에서 떨어진 주위 식물에 산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천적을 보호하고 너무 심하게 방지하지 말 것을 전문가들은 권합니다. 그 방법으로서 14일 간격 약제 살포보다는 한 줄 건너 적용 약제를 뿌리되 더 짧은 간격, 즉 약 일주일 간격으로 살포하는 것을 권합니다. 유기재배는 그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아쉽지만 망으로 차단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일부 허브식물이라든가 담배를 물에 녹여서 아침 일찍 살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님제를 사용해서 섭식 기피를 유도하는 것, 그런 것도 사용하고 있는데 보통 아침 일찍 살포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990년대 중반에 아시아로부터 썩덕나무 노린재가 유입되어서 천적이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입종이 아니어서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 정착한 해충이라서 천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들 천적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한 줄 건너 약제를 살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피레스로이드계, 즉 작용기작 3A를 연용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